우선 보험 자체가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무분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발생률이 높은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한 다음에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이런 것들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험료들이 보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받을 확률이 좀 높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률에 대해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과 위험,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위험하고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뭔가? 보험은 급격한 어떤 사고라든지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이게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 안에서 누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보험이고요. 네. 위험은 말 그대로 이제 사고잖아요. 근데 사고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연하게 급작스럽게 오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든가 갑자기 또 사고가 난다든가 네. 또 갑자기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보험인데 크게 보험은 사망에 관계된 거, 또 질병에 관계된 거, 상해에 관계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에 보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계속적으로든 경제 활동을 잠깐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49세 암이 왔네. 그러면 슉 피하고 68세는 뇌출이 또 왔네. 이렇게 해서 슉 피하고. 잘 또 피하시네요. 피하지. 네, 이렇게 피할 수만 있다면 네. 질병이 온 줄 나는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들 무병장수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통계치를 좀 살펴봐도요.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이 신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또 매년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 암 환자 수도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만큼이나 암 환자들이 발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새로운 암 환자들도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왠지 암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30만 명의 암이 항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이 30만 명씩 실제로 매년 네.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에 아무런 이렇게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뭐 내가 수술하랴, 입원하랴, 요양하랴, 로봇 수술이니 양성자 치료니 또 요즘은 내 뭐 컨디션이나 몸에 맞게 약을 좀 따로 제작해서 뭐 후유증도 좀 없이 좀 좋은 약 먹었으면 좋겠어라는 약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 고급 의료기시나 고급 치료를 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맞아요. 정말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술의 붕괴급차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개복술, 배 열어서 수술하고요. 개두술, 머리 열어서 수술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말 고급진 의료기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술하면 또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있는 건데 또 두 번째로 조금 가장 저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는 내가 암에 진단됐지만 내일 당장 우리 와이프도 밥 먹어야 되고 그치. 우리 애기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 집도 대출, 차도 대출인데 그리고 이런 생활비 다 해야 되면 그래 난 가자니까 출근해야지 라고 하면 내가 내일 당장 출근을 할 수 있나? 나는 암 환자인데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생활이 완전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천만, 5천만의 큰 진료비와 또 매달 3, 4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들을 모두 나에게 한꺼번에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아주 휘청휘청거리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정말 큰 질병, 큰 사고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가족들의 모두 인생까지 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은 조금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네.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다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서 불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서 그 가진 사람들끼리 그걸 나눠서 모아서 기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가입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상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암을 보장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든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내 경제 사정에 맞게끔 담는 거예요. 그게 보험 설계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복잡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서 모든 영역 중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경제력 한도 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담아서 이게 내가 가성비가 좋게끔 가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험 가입의 목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고 광고만 보고 할 수도 없고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갖다 공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보험은 옆에 지인분한테 가입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네. 내 경제 사정과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또 내력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암 내력이 있다 그러면 암 보험에 또 치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매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험은 기성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이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드는 것보다는 맞춤복,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요. 나에게 어울리는 보험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셔츠도 딱 맞춤 셔츠 입으셨네요. 맞습니다. 제 이야, 체형에 맞게. 네, 딱 맞아요. 이게 29세 남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경제적 상황과 뭐 유전학적 요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셨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마다의 보험 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험회사는 크게 땡땡 생명이라는 생명보험사와 뭐 땡땡 손해, 땡땡 화재, 땡땡 회사처럼 손해보험사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원초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회사고요. 네. 땡땡 손해 같은 손해보험사들은 원래는 건물이라든지 선박, 자동차 같은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에 대한 질병이나 뭐 상해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루는 상품, 각자의 영역에서 다루는 보장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내가 조금 알맞게 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이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보험금인데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손해보험사는 상해로 인해서 죽으면 나오는 거고 질병에서 죽어도 나오는 게 있지만 절대적으로 큰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건 생명보험사예요. 네. 일반 사망, 그러니까 원인과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사망을 해서 사망에 대한 확인서만 확인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심지어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범위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험에 맞춰서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보험이 왜 중요한지 저는 가끔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우픈 얘기지만 아프고 늙어지니까 뭐 아들, 딸, 자식보다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좀 든든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느끼긴 하지만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씁쓸하더라도 잘 준비를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이세요. 네. 이 5,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잘 준비해놔야 된다 해서 그 나이에 여력이 조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재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20, 30대 분들, 미성년자의 자제분들이 있으신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5, 60대 분들하고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 보험을 마치 선물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하시죠. 내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치, 보장도 크게 빵빵하게 풀 보장으로 내 보험보다 더 비싸게. 그치.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 아이가 보험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 시점까지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보험은 해약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랑하는 방향성을 조금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인생 선배이신 5, 60대 가입자분들의 경험칙을 조금 존중해 주시면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꼭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